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남부내륙철도 사업과 관련해 자치단체마다 역사 위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역사 위치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경상남도 교육청 조례가 처음 제정됐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전해드립니다. 명절이 다가오면서 밀려드는 물량 때문에 바쁜 택배기사들, 그들의 하루를 동행 취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하명과 의령을 찾아 본격적인 총선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마지막 정치 여정을 고향에서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착공을 목표로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속도를 내며 지자체마다 역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발전과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오는 11월까지는 역사 위치를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거창군 의회는 최근 남부내륙철도 역사와 관련해 해인사역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인근 합천과 고령, 성주, 서대구 등 모두가 고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거창군을 비롯한 고령군과 합천군까지 골고루 혜택을 보게 돼서 수혜자가 가장 많고, 합천군은 정부가 제시한 용주면 대신 남부내륙 중심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율곡면 인북리에 정거장 건설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면밀히 조사를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은 강남에 역사가 들어서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도가 지나가는 경북 성주군과 고령군도 균형 발전을 내세워 역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상남도는 남부내륙철도와 연계한 경남발전 그랜드 비전 수립을 위한 권역별 공청회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복선을 전제로 하되 단선으로 우선 착공하면서 복선을 위한 기반 조성이라든지 구조물 이런 거를 차츰 접근해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관계기관 회의와 5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종합해 오는 11월까지 역사 위치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각 지자체와 이해 당사자들은 저마다 유리한 노선과 정거장 설치를 바라고 있어 남부내륙철도 건설을 둘러싼 신경전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경상남도 교육청 조례가 처음으로 제정됐습니다. 특히 가해 학생에 대한 재활과 치유, 또 사이버 상담실의 운영 같은 새로운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이 소식은 김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는 학교 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하고, 보호 조치로 피해 학생이 결석할 경우 출석 일수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가해 학생이 전문적 치료를 받거나 대안학교로 전학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동반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조례가 경남에서 처음 제정됐습니다. 관련 법률이 지난해 개정됐고 각종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 항목들을 구체화하고 제도화한 겁니다. 교육감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정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제도와 또 현재 실행 노력이 더 보태지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거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청소년의 발달 단계 이해, 자녀와의 소통 방법 등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등교 전후와 휴일을 이용한 체육 활성화나 동아리 활성화를 통해 학생 자치 활동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배움터 지킴이에 들어가는 인건비와 시설비, 초등학교 CCTV와 관제센터 설치 운영비 등으로 연간 170억 원을 투입하고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교내 상담실과는 별도로 학교 홈페이지에 사이버 상담실을 개설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이번 조례가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통한 연구와 자료 개발을 규정한 만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며 일교차가 큽니다. 오늘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겠는데요.
현재 창원과 사천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건조특보가 내려진 곳은 불씨 관리에 특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이른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경남 서부 지역부터 시작돼 늦은 오후 경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내륙 지역이 20에서 40mm, 남해안 지역은 30에서 60mm가 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밤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더 떨어졌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올랐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영하 5도, 함안 영하 7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9도, 양산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7도, 산청 영하 5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9도, 합천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내리는 비는 모레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가장 바빠지는 직업은 단연 택배기사겠죠. 모든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선 물 한 잔의 여유도 없이 뛰어다녀야 하는데요. 이렇다 보니 위험한 순간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루를 서창훈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택배기사를 시작하고 6번째 명절을 맞는 김경민 씨. 크고 작은 상자 10여 개를 수레에 싣고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상가 계단 서너 칸을 뛰어 내려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빠른지 취재진이 쫓아가지도 못합니다. 와, 엄청 빠르다. 대표입니다. 엘리베이터를 많이 타셔가지고 이 건물 오면은 이렇게 한가한 시간 말고는 엘리베이터를 실질적으로 엘리베이터를 계속 이용을 못해요. 그래갖고 7층이나 제일 꼭대기층에 올라가서 거친 숨을 한번 내몰아쉬곤 다음 배송지인 백화점으로 향합니다. 하루 배송 물량은 200여 개. 여기에 분류 작업까지 더하면 김 씨는 꼬박 12시간을 움직여야 합니다. 설 명절을 앞둔 요즘은 물량이 평소보다 30% 늘어 힘이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터미널에서 짐 받는 시간도 그러니까 엄청 빠듯하게 돌아가는 거죠. 고객들이 내 물건 언제 오냐, 언제 갖다 주냐, 막 이런 문의 전화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 되면 이제 그 시간 맞춘다고. 택배 기사들의 그런 거리가 빨라지고. 어순풀에 땅거미가 내려앉는 시각. 택배 수거에 나선 또 다른 기사 이재 씨. 7.5kg짜리 배상자 20개를 쌓은 수레를 옮기다 하마터면 넘어뜨릴 뻔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허리와 손목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습니다. 집에 가면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하는데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참아가면서 하는 거죠. 학원 강사며 조선소 일이며 안 해본 일이 없다는 이 씨는 조금이나마 숨 돌릴 시간만 주어져도 감사하겠다고 말합니다. 주 6일째 풀로 일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니까 좀 쉬어가면서 일하고 싶죠. 그 부분만 개선돼도 택배가 참 괜찮은 직업일 것 같아요. 명절이면 허리 펼 틈도 없이 뛰어야 하는 택배기사들. 이들에게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택배 요금을 정상화하는 법안이 지난해 8월 발의됐지만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설 연휴 마창대교와 거가대로, 창원 부산 간 민자도로 세 곳이 무료 운영됩니다. 경상남도는 설 전날인 24일 오전 0시부터 설 다음 날인 26일 자정까지 사흘간 이들 민자도로 세 곳을 출입하는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해준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이 기간 세 개 도로를 지나는 차량은 모두 46만 대로, 이용자가 혜택을 보는 통행료 예상액은 13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국내로 입국한 중국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로 확인되면서 경상남도가 감염병 재난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어제부터 신종 감염병 방역대책본부를 꾸리고 호흡기 전파 감염병인 메르스 대응 절차에 준해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하나로 사람과 조류 등 다양한 동물에서 감염을 일으키며 사스와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당 지도부의 험지 출마 요구를 거듭 거부하고 고향인 창녕 지역구 출마를 재차 확인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제 함안과 의령을 찾아 본격적인 총선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문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출마 의지를 굳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함안과 의령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설을 앞두고 지역민들을 만나며 본격적인 총선 행보를 시작한 겁니다. 홍 전 대표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자유한국당 일각에선 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고 있고 이에 따라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지만 홍 전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친박 일부가 준동한다고 해서 거기에 내가 일일이 대꾸하지 않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 생겼으니까 공천관리위원회가 어떻게 할지 거기서 말이 나오면 그때 내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PK 지역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경남에 출마해 PK 결집을 주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불경의 민심을 잡지 않고는 정권 교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불경에 중심되는 사람이 없다. 당 중진이 너무 쉬운 지역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당 안팎의 출마 재고 요청에 대해선 20여 년 동안 험지에서 선거를 치렀으니 마지막 정치 여정은 고향에서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여태 자기들은 고향에서 출마하고 따뜻하게 있었으면서 왜 나만 자꾸 그거 갖고 시비를 합니까? 홍 전 대표는 다음 달에 밀양이나 창녕으로 이사를 해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뛰어들 예정인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지역 정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에 대한 경남, 부산, 울산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4.1%가 총선 전에 검증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이 건설될 경우 응답자의 72.3%가 경부울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경부울 통합 경제권인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69%가 동의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설문은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만 18세 이상 경부울 주민 2,028명을 상대로 지난 16일과 17일 진행했으며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입니다. 경남도의회가 제36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3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새해 첫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주요 조례안을 보면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을 지원하는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고 찬반 논란이 거셌던 경남 여성가족재단 설립 조례는 일부 문구가 수정된 안이 가결됐습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창녕군 체육회장 취임식이 오늘 오후 6시 창녕 경화회관에서 열립니다. 2020년 제1차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가 오늘 오후 3시 김해시보건소 세미나실에서 회의를 진행합니다. 새마을운동 의령군지회 이사회 정기총회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새마을운동 의령군지회에서 진행됩니다. 설 명절 맞이 나눔 행사는 오늘 오전 10시 진주시 장애인복지관 다목적 강당에서 펼쳐집니다. 사천수협 정기총회가 오늘 오전 10시 사천수협 3층 강당에서 열립니다. 다음은 희망 2020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사천시 벌용동 서맹성님, 좋은식당, 영생아파트와 삼진아파트 주민분이 각각 5만 원, 합천군 3가면 삼거리 슈퍼 황진규님이 5만 원, 합천군 3가면 우리상회 김병관님, 아리랑가요주점 김순애님, 중앙정미소 이민용님과 전곡선님, 양전마을 박일호 이장님, 남산마을 이철규님이 각각 5만 원, 합천군 3가면 내동마을 노상준 이장님, 신평마을 문익상 이장님, 짝지식당 변인숙님, 영남식육식당 장수기님, 자원봉사회 회원들이 각각 5만 원, 합천군 3가면 합천노인전문요양원 문수김 원장님과 복곡마을 김영선님이 각각 5만 원, 합천군 적중면 상부리 적중미용실에서 3만 원, 합천군 3가면 인평마을 서옥중님과
토동마을 함영숙 님이 각각 2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동군과 전남 광양시가 국가 중요 어업유산 제7호인 섬진강 제첩잡이 손틀 어업을 세계 중요 농업유산에 등재시키기 위해 공동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습니다. 하동군은 오는 6월 섬진강 제첩잡이의 세계 중요 농업유산 등재를 목표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지정 운영하는 세계 중요 농업유산은 한국 4곳 등 모두 57곳이지만 내수면 어업의 경우 일본 나가라강의 은어가 유일합니다. 함양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고 기탁하는 지역민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최근 함양박물관은 광복 이후 발행된 면포구입권과 남계서원 복원 전말기 등 유물 12점, 함양지엄 속과와 대과시험 합격자 명단 등의 유물이 기증됐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문을 연 함양박물관에 지금까지 기증 기탁된 유물은 모두 50건, 2,300여 점에 이릅니다. 지난달 9일 한 30대 한국 화이바 직원이 회사 내 기숙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방 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은 사건의 발단이 된 승용차 함께 타기가 직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하고 사측에 이번 사안에 대한 재조사와 행위자 징계 등을 다음 달 20일까지 이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무면허 만취 상태에서 단속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달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관에게 단속을 당하자 오토바이에 경찰관을 매단 채 달아나며 다치게 해 범행 동기와 경위, 내용 등을 볼 때 죄질이 나쁘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창원 진해 웅동지구 복합 관광 레저단지 개발 사업의 공사기간 연장 안건 동의안이 창원시 의회에서 보류됐습니다. 창원시 의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는 추가 자본과 사업성 확보를 위해 웅동지구 사업 기간을 당초 30년에서 7년 8개월 연장해달라는 안건에 대해 그동안 이뤄진 절차상의 하자와 기간 연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안건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김해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폐차와 신차 구입 등에 17억 원을 지원합니다. 김해시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적용해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 기계를 대상으로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 원, 3.5톤 이상은 최대 3천만 원의 폐차 후 신차 구매 비용을 지원합니다. 함안군은 조근재 군수의 공약 사업 중 하나인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을 실시해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합니다. 신입생뿐 아니라 1학년 전입생까지 대상에 포함되는데 함안군은 오는 3월 2일부터 신청서를 받고 확인 과정을 거쳐 5월 초에 신청인 계좌로 현금 30만 원씩을 보낼 계획입니다. 김해시가 올해 처음으로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김해시는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인이 많을 경우 자녀 수와 장애인 여부, 김해시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